이 사람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돼. 당신들 그거 일이야. 일을 그따구로 하면서 월급을 받아가 중소기업 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인싸 여러분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단하신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사실 먼저 봤거든요. 먼저 보고 나서 이분을 한번 제가 모셔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막 가지고 있었는데, 취업 박람회를 가니까 마침 이분을 딱 뵀어요. 그래서 우와, 연예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때 바로 섭외를 했죠. 바로 섭외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해드릴게요. 네, 인싸 담당자님께서 채용 박람회 때 저를 거두어 주신 기크루트 수여명 기준영입니다. 네, 오늘 제가 모셨을 때 이제 뭘 나누고 싶었냐면, 제가 저희 채널 구독자들 대상으로 항상 이제 과학하단 채용, 구조화된 면접 관련돼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럼 중소기업 채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엄청 많이 물어봐요. 아, 진짜? 네, 엄청 많이 물어보고 관심이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나름 중소기업 사장님들 만난 것과, 제가 지금 중소기업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 걸 얘기해드리지만 경험이 풍부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에이, 겸손하시다. 맞나? 좀 긴가민가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여쭤는 봤지만 그거를 정말 많이 겪어보셨더라고요. 네, 많이 겪었죠. 그래서 회사를 제가 몇 군데 다녀봤냐 여쭤보니까 8군데 다녔고 지금은 퇴사했죠, 한번. 8번에 프로 이직 넣었어요. 그쵸. 8번 다니고 면접은 회사를 채용하고 되고 나서도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저는 면접을 보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험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뽑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물어봤어요. 중소기업에서 인사 담당을 하셨습니까? 물어보시니까 중소기업은 인사 담당이 없어요 라고. 인사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그 회사는 굉장히 좀 중소기업의 티를 벗어나고 있는 회사예요. 인사 담당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보통은 무슨 사업 지원실 네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인사를 담당하는데, 사람을 채용하는 건 팀별로 TO를 만들어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TO를 만들어서 채용할 때는 팀의 팀장하고 팀에서 이제 뭐 중간 관리자 정도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맞는 포지션의 사람을 뽑는 거를 면접을 보죠. 근데 면접 볼 때마다 그 팀별로 또 평가하는 기준들이 달라가지고. 팀에서 그냥 자율로 뽑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임원 면접을 하면 임원이 알아서 이제 페이를 얼마 준다, 요거는 또 따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5명 이하는 그냥 대표가 들어와서 얘기해요. 저희 얘기 같은. 자, 그래서 저희 기크루트님을 제가 모셔서 오늘 대기업 채용과 우리 중소기업 채용에 대해서 어떤 게 조금 다른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약간 내피셜이 포함되어 있다. 왜냐면 모든 회사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100%는 아니에요. 특히 중소기업 관련해서 건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대기업은 그래도 우리가 손에 꼽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전형은 벌써 뭐 어디 바로 가기 해가지고 책자로도 나온 것들도 많고 그거에 대한 정보가 무지무지하게 깔려 있어요, 인터넷에. 근데 중소기업은 웬만하면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5명 이하가 있는 회사에서는 어떤 면접을 보는지, 아니면 5명씩 들어와서 면접 보는 데는 어떻게 면접을 보는지, 이게 사이즈와 퀄리티와 기획 뭐 이런 게 너무 달라가지고 어떤 거 하나만 가지고 이게 정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이.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 받아들이실 때 이게 답이다 라기보다는 저런 회사도 있구나, 이렇게 8번 다니면 드물거든요. 그죠? 그래서 많은 케이스 중소기업 판에 엄청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구나,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기업을 말씀드리지만 저는 과학하는 채용을 하는 데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전체를 다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잘하시네. 네. 뇌에 녹음되어 있는 걸 이렇게 트는 것 같아. 첫 번째 시간은 일단 채용 전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용 전형의 첫 번째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력서를 쓰는 건데요, 사실 인사팀 입장에서는 채용 공고문을 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중소기업 어떻게 공고를 내기 시작합니까? 대기업 기준으로 비교해서 얘기할 게 없는 게, 대기업은 일단 공고를 내기 전에 뭐가 필요한지 쓰고, 회사 소개 쓰고, 뭐 매출 얼마 쓰고, 뭐 사람 얼마 쓰고, 뭐 어떤 포지션을 구한다, 이런 거 다 정형적으로 쓰게 되어 있잖아요. 중소기업은 그냥 인사 담당자나 인사 담당자의 부하, 아니면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다른 팀에 있는 사람한테 던져요. 제가 썼더니 반응이 좋더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몰려요, 그 채용 공고가. 다른 팀 것도. 그래서 제가 많이 썼는데. 직접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많이 썼죠. 참 나는 정말 불만인 게 있는데, 제 채널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채용 공고를 쓸 때 우리가 설명서처럼
설명서처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내 회사,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설명을 써주고 있는 거야. 네가 다닐 회사는 이런 회사야. 근데 우리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월급 받는 거 저기서 주나 저기서 주나 200만 원 다 똑같아. 200만 원, 400만 원 다 똑같단 말이야. 여기서 주는 200만 원은 무슨 금화로 주는 게 또 아니고. 근데 그 지원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서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떤 툴을 쓸 수 있는지, 어떤 컴퓨터를 가지고 어떤 모니터 2개든 3개든 아니면 뭔가 컴퓨터 자리가 넓든지 이런 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중소기업 지원자들이 원하는 회사 설명이에요. 네. 채용 공고에 그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다 똑같아. 뭉뚱그렸어. 얘네 매출이 160억인지 쟤네가 1,500억인지 이런 거 나는 상관이 없단 말이야. 왜냐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하면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어차피 월급은 똑같이 나오니까. 근데 내가 가서 어떤 자리에 앉아서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과 하는지 그걸 알려주면 훨씬 편하게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채용 담당자들은 어떻게, 중소기업 담당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대기업은 대기업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걔네들 전형에 맞춰서 써야 되니까. 근데 중소기업은 보통 잡코리아, 인크루트, 사람인 같은 데에서 기본 폼으로 내려주는 채용 즉시 지원. 그냥 다음 눌러서 뭐 어떤 사람 구하는지 좀 쓰고 그 다음 누른 다음에 그냥 바로 올려요. 아 맞아, 그 포맷이 있죠. 잡코리아 사람이네.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 들어가서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일단 중소기업에 대한 그 나쁜 인식이 박혀 있으니까 그런 데는 지원도 안 해요. 그래 놓고 채용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온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건 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중소기업 담당자들 화를 내시는데. 난 좀 화를 내. 이 사람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돼. 당신들 그거 일이야. 일을 그따구로 하면서 월급을 받아가. 아니 나는 왜 화가 나냐면 네. 중소기업도 인사 담당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한테 이제 인사 평가하는 기준 이제 권한이 생겼다는 걸 알아요. 네. 그럼 어깨 이제 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들어가면 지원자들이 뭘 썼는지를 읽어보면서 얘는 되게 성의가 없네. 그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뭐 사진 뭐 이게 자질구레한 걸 다 써놨어. 그리고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쓴 사람은 일단 제끼고 뭘 좀 미비하게 썼거나 뭔가 이상한 걸 써놨으면 제끼고 그러는데 중소기업 채용 공고 자기들은 자기들을 광고할 때 별걸 안 써. 지원자는 이것저것 다 써갖고 자기한테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지원자들한테 정보를 안 줘. 충실하지 못한 내용을 담은 거죠. 이게 무슨 뭐라 그래? 내로남불. 나는 평가자야. 너는 지원자니까 나한테 바쳐. 이거 아주 굉장히 괘씸한 일입니다. 어차피 인생 사는 거 다 똑같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하는 거 다 빚쟁이잖아요. 네. 아니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도 40대 50대 돼가지고 애들 키우면서 빚대 갖고 사는 거고, 지원하신 분들도 그 학자금 대출 받아갖고 뭐 그거 빚 갚으려고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려고 애써갖고 올라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 똑같은 빚쟁이에 다 똑같이 월급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너 다르고 나 다르고 그런 게 어딨어요. 네. 어차피 이 회사를 같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너가 필요하니까 뽑는 건데 이게 어깨에 힘만 잔뜩 들어가가지고 내가 너보다 위야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중소기업 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거 약간 어깨가 뽕 들었다기보다는 약간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업무예요. 네. 인사 담당자, 그 채널 이름 말하는 거 아니고 인사 담당자라는 면접관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으면 그게 한시적이든 아니면 요번에만 내가 하는 거든 어쨌든 그게 업무란 말이에요. 왜냐면 회사에 채용 공고를 올릴 때는 회사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홍보에도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한 줄 읽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회사를 한번 이 회사가 뭐지 하고 궁금해서 들어와 볼 거 아니야. 그럼 홍보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써주면 좋은 회사라는 이미지가 생기고 못 써주면 형이 없는 회사라는 게 생겨요. 근데 그걸 귀찮아서 이상하게 쓴다고? 내가 대표였으면 진짜 어쨌든 지금 결론은 중소기업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대충 뜬다. 대충 쓰는 데가 많죠. 많이 있다. 열심히 쓰는 데도 있지만 많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나 이것도 얘기하고 싶어. 대기업도 회사 내기라고 씁니다. 연봉. 네, 회사 내기 쓰죠. 근데 중소기업만 회사 내기라고 쓴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이래서 안 돼 같은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대기업 연봉, 초봉 이런 게 왜 그렇게 이슈가 되냐면 기사에서 그렇게 써줘요. 2019년도 어디 삼성, LG 대기업의 초봉은 이렇다더라고 기사를 써준단 말이에요. 중소기업도 연봉 회사 내교 면접 안 알려주죠. 알려줄 수 없죠. 다 그렇게 써요. 난 중소기업이 억울한 건 좀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해요. 네. 갑자기 그 억울하니 욕은
그런 놈들은 욕 먹어야겠는데 이런 놈들은 좀 억울하지. 네. 채용 공고문은 잠깐 다시 넘어와서 공고문이 어렵다. 이게 좀 이렇게 러프하게 써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기업은 오히려 너무 과한 투자가 그럼 들어가요. 느낄 때 이게 뭐한 과한 투자냐라고 하시잖아요. 그 채용 공고 이거 하나 포스터를 만들 때 일단 디자인실에 넘겨요. 디자인실에 넘기면 디자인실에서 우리의 브랜드 컬러가 뭐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뭐 의미를 담기 시작합니다. 실제 요번에 같이 함께 진행했던 먼베이 코리아라고 있어요. 외국계. 거기 같은 경우에는 포스터를 딱 보면요, 거기에 이제 파란색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파란색이. 그래도 이게 파란색이 이제 시그니처 컬러구나. 아니요, 파란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했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요즘 밀고 있는 게 해적이래요. 그래서 해적 깃발을 거기다 이렇게 쭉 넣어놨거든요. 포스터 이렇게 쭉 있으면요, 해적 깃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몰라. 거래 사이트 아니야?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밀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를 담기 위해서 그런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거래 사이트 아이덴티티가 해적이야. 근데 강팔, 약팔의 대명사 아닙니까, 해적? 나름의 뭐 그런 정신 뭐 이런 걸 무장한다고 하는데 담당자가 소말리아 갔다 왔네. 뭐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자신들의 컬러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실 컨펌 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뭐 디자인실에서는 그 종이 질까지 컨펌해 주는 경우 있어요. 와, 대단하다. 아이덴티티를 보면서 담는 거죠. 그러면 채용 담당자들은 갑자기 답답해져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사실 요즘 포스터 보고 오는 친구도 없잖아요. 왜냐면 중소기업 입장은 그걸 보고서는 후킹시켜서 애들을 끌고 와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지. 대기업은 그냥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채용해요. 그럼 오거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과한 투자를 하니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포지션이 다르니까. 포지션이 다르니까. 너무 과한 투자예요. 그것도 돈도 너무 많이 들이고, 돈들이 또 외주에서 맡기는 경우도 있고, 포스터 디자인에. 그러니까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막 너무 디자인실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은 CDO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컨펌도 받아야 되고. 채용 공고 포스터까지 CDO가 건드려야 돼, 그걸? 그건 많아요. 전체 브랜딩이니까. 전체 그 통합 마케팅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채용할 때조차 다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담당자님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대기업도 채용 공고 낼 때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냥 대충 올리는 게 아니라고, 이 사람들아. 그래놓고 사람이 안 몰린다는 소리 해대면 진짜 월급만큼. 근데 이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구직자 중심의 채용 공고는 또 안 돼요. 디자인만 이쁘게 하고 그냥 포지션 딱딱딱 쓰고 마는 그 정도예요. 대기업이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졸업하는 사람들 중에 한 7, 80%는 대기업을 지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 하죠. 저는 안 했지만, 저는 좀 다른 스타일로 살았지만. 근데 대기업들은 공채 시즌이 있어갖고 보통 이제 졸업하는 시즌 뭐 초창기,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뭐 어딜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몇 개 찍어 놓으면 거기 공채 뜨는 때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서 올리면 거기에 쫙쫙 몰리죠. 근데 중소기업은 솔직히 우리 집에 옆에 좋은 회사가 있더라도 몰라요, 뭐 하는데. 그렇죠. 우리 집 옆에 있으면 모르죠. 그렇지. 근데 그런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회사인지 보여주고 싶은 내용만 쭉 써놓고 그냥 올리면 당연히 안 오지. 5명 몰려놓고 안 몰리니 또 뽑을 사람 없으니까 그거 내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래요, 그 사람들. 바보야? 한번 해봤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수학도 안 배우나? 네. 1 더하기 1이 3이라는 거 틀렸으면 2도 한번 써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삐 처리될 거야. 삐. 멈춰. 자,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싫어요 눌러서 저에게 피드백 주시면요,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대기업은 기본 200대 1이에요. 중소기업은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채용 공고 잘 쓰잖아요. 그 정도 몰려요.